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실 PF 사업장 상생형 회수로 되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예금보험공사의 특별한 회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여러 부서 중 자산회수부는 부실금융회사에서 보유한 담보자산을 매각하여 예금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자산의 매각은 담보 유형에 따라 신탁 공매, 법원 경매, 대출채권 매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청산형 회수 방식에 해당합니다. 청산형 회수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식으로 채권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지만 차주사는 사업용 자산이 매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차주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차주사 지원을 통한 상생형 회수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차주사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대출 채권을 회수한 경기도 가평군 유원지 사업장입니다. 2009년 A저축은행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스키장 및 콘도 사업을 추진하던 B건설회사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1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그로 인한 자금 조달 불가, 사업 인허가 지연이 겹치면서 결국 차주사의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A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사에 대한 고려 없이 담보물을 매각한다면 A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회수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차주사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사업을 통한 재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사는 차주사와의 상생을 위하여 담보물 매각을 유보하고 차주사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주사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높은 연체 이자율에서 정상 이자율로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상환의 부담이 줄어든 차주사는 자금을 융통하여 중단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더 큰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266억 원을 누적 회수하여 대출원리금 전액 회수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담보물을 매각하는 청산형 회수 방식이 아닌 차주사를 고려한 상생형 회수 방식은 파산재단의 대출원리금 전액 회수와 차주사의 사업 정상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특별약정 체결을 통해 차주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고 대출 채권을 회수한 인천아파트 사업장입니다. 2009년 C등 7개 저축은행은 인천 동춘동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D주식회사에 총 57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차주사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저축은행의 파산과 시공사의 워크아웃,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7개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신탁 공매를 진행하였지만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사는 대출채권 회수만을 위해 담보물 매각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대출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차주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차주사를 지원하는 상생형 회수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를 포함한 대주단은 차주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차주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별약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보물 매각을 보류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자금 투입은
자금 투입이 불가한 파산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자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보장을 통해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자금 투입을 적극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주사의 사업 정상화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비 증가, 분양 저조,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차주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기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 약정을 체결한 지 4년 만에 차주사의 사업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차주사는 아파트 1180세대 전부를 분양 완료하였고 4,13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사 역시 담보물 매각 시 회수 예상 금액이 200억 원에 불과하였던 본 사업장에서 7개 저축은행의 대출 원리금 598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상생형 회수 노력으로 파산재단의 채권 원리금 598억 원 전액을 회수하였고 차주사는 약 4,13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었으며 인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함으로써 주거시장 안정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앞의 두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2020년 8월 기준 잔여 98개 PF 사업장 중 상생형 회수 방식이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배당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더 많은 차주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차주사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주사와 상생하는 그날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특별한 회수 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